네, 2023년 11월 26일 이정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장, 국가정보원 1차장, 2차장 동시에 사표를 받았습니다. 국가정보원에는 1차장, 2차장, 그리고 과학 담당하는 3차장, 그리고 기조실장이 있습니다. 과학기술 담당 차장, 그거는 뭐 장비 만드는 데니까. 그 다음에 기조실장은 뭐라 그럴까, 모든 부처에 가면 기조실이 있죠. 그 같은 겁니다. 예산과 총무 업무를 맡는 곳이니까 그 둘을 두고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1, 2차장을 완전히 교체해 버렸습니다. 제가 정보 업무에 그렇게 밝지는 않은데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 국정원 60년 사상 원장과 1, 2차장을 동시에 바꾼 적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원장은 지금 지명하지도 못했죠. 신임 차장이 1차장이 원장을 대행하도록 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완전히 개점 휴업이 된 겁니다. 전 세계 국가정보기관을 둘러봐도 이렇게 원장과 차장 2명을 동시에 교체한 사례는 거의 없을 겁니다. 아니,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거는 얼마 전에 윤석열 정부에서 우리나라 합참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그 다음에 연합사 부사령관, 지작사령관, 몇 명이죠? 7명인가 8명의 대장을 동시에 교체한 거 있죠? 그거보다 더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우리 7명의 대장을 교체할 때는 사람들이 크게 안 놀랐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우리 뒤에는 미군이 있고요. 미군이 있으니까 안보가 갑자기 수뇌부를 전부 다 교체하게 되면 흔들릴 수 있죠. 미군이 백업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군 시스템은, 사령관이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조직에 가게 되면 커맨더, 사령관이 있고, 그 밑에 스텝, 참모가 있습니다. 인사, 정보, 작전, 군수. 지금은 뭐 기획도 들어서 좀 다르긴 하지만 그렇게 참모들이 있고, 참모들이 결정한 거를 종합하는 참모장이 있습니다. 사실 참모장이 사령관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그가 실질적으로 부사령관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 참모장과 참모들이 있는 상태에서 대장들을 교체한 거니까 미군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확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 국가정보 시스템은 참모가 없어요. 여러분들 다 기업체에서 일을 하시면은 뭐 기업에 따라 시스템은 좀 다르겠지만 이사가 있고 이사 밑에 몇 개 부장들이 있고 부장 밑에 과장, 뭐 요즘 팀장이라도 하는데 팀장이 있고 과장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있잖아요. 군대도 사단장이 있으면 연대장이 있고 연대장 밑에 대대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와 별도로 사단장 밑에는 사단장만을 서포트하는 참모가 인사, 정보, 작전, 군수 참모가 있고 연대에도 그런 참모가 있고 대대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조직과 달리 다른 조직은 내가 이사다 그러면은 요즘 팀장이라고 많이 하는데 부장들이 들어와서 각자 고유 업무가 있죠. A 부장은 A 부의 일을 하는 거고 B 부장은 B 부의 일을 하면서 이들이 이사인 나를 서포트하는 참모 역할을 겸하죠. 근데 군에서는 참모가 따로 있고 내가 사단장이면 또 1연대장, 2연대장, 3연대장은 고유의 업무가 있습니다. 어쨌든 군은 참모가 있기 때문에 덜 흔들립니다. 근데 국가정보원은 우리 기업체와 비슷해서 원장이 있으면은 예를 들면 1차장은 지금은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해외, 2차장은 북한, 3차장은 과학기술, 기조실장, 고유 업무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원장을 서포트하는 참모 역할을 겸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들을 한꺼번에 바꿔버리게 되면 조직이 흔들려 버리죠. 그만큼 국가정보원이 위기라는 겁니다. 이렇게 국가정보원이 위기가 된 거는요. 누구 때문이냐? 문재인이 때문입니다. 문재인이 때문입니다. 박지원 씨가 원장을 하면서 북한하고 빌 붙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한 거에 대한 인사정리는 일단 끝났습니다. 제가 올 여름 같은 경우 돌아다니다 보게 되면은 박지원 씨 밑에서 뭐 국장했던 사람들이 퇴직하고 나와서 일자리 구하러 다니다가 저도 만나고 뭐 인사도 하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온 건 알아요. 근데 지금 왜 터졌느냐?
이거 참 설명하기가 어떻게 이해를 하시려나. 미국하고 이스라엘, 영국 이런 데에서는요, 국가정보기관을 국내하고 국외 둘로 나눠서 쭉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에는 공개된 경찰이 정보를 하고 공개되지 않은 비밀 경찰으로 하나 정보기관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해외를 다루는, 그리고 국내에는 또 군 정보기관도 있고요. 그리고 해외는 국외 정보기관이 움직이고 군 정보기관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되게 모든 나라에 해왔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은요, 우리나라에도 오픈된 경찰이 있고요. 국내 비밀 경찰을 누가 했는가 하면은 중앙정보부의 후신이고 안기부의 후신인 국정원이 문재인 정권 때까지는 해왔어요. 그리고 국외 정보 활동은 우리 군의 정보 파트가 하고, 그리고 국가정보원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독특하게 국내 정보하고 국외 정보기관을 합쳐놓은 그런 시스템을 박정희 이후로부터 근 한 50년 이상 유지해 왔는데, 이게 문제다 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 문제점이 왜 있었는지는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재인 씨가 앞뒤 재지 않고 이 국가정보원을 국외정보기관으로 바꿔놓겠다고 해버렸어요. 그러면 국내 정보기관을 만들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의 FBI가 국내 정보기관이었는데 우리 국가정보원을 국외 전문 정보기관으로 한정하겠다 그랬으면 국내 정보기관을 만들었어야 돼요. 근데 이걸 안 만들고 경찰이 해라 이러고 넘어갔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국가안보하고 국가정보 시스템을 망치게 한 최대의 원인입니다. 저는 문재인 씨를 잡아넣고 수사를 하라는 주장을 오래전부터 반복해오고 있습니다. 그가 국가안보를 흔드는 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자, 이렇게 국가정보원 기능을, 국가정보원법을 바꿔가지고 국외 활동만 하게 해놨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새로운 국내 정보기관을 안 만드니까 국가정보원에서 국내 파트를 하던 사람들이 새로운 국내 정보기관을 만들었으면 옮겨가면 돼요. 그러면 좀 풀렸을 텐데,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다 갑자기 국외 정보 업무를 맡게 된 거죠. 근데 아무리 국내 정보기관을 없앤다고 하더라도 꼭 필요한 거 있죠. 정보기관이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우리 행정안전부 전산망이 다운됐는데 그게 북한의 해킹에 의한 것이냐, 또 선거관리위원회 전산망이 허점이 많다는 건 국가정보원이 밝혀줬었죠.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기관이 경찰도 할 수 있겠지만은 외국에서 들어와서 침투를 하느냐, 북한이 와서 침투하느냐는 국정원이 더 잘합니다. 국정원 사이버 팀들, 국정원 보안 팀들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뭔 짓을 하는데, 테러를 하는데 이 테러 세력이 해외에서 들어올 수도 있죠. 이런 거는 국가정보원이 해야 돼요. 사이버, 보안, 테러. 그 다음에 간첩을 잡는 거.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간첩이 테러랑 비슷하게 제3국을 거쳐서 북한을 거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들을 잡는 거를 해야 되니까 또 그럴 수도 있고 다른 나라의 스파이들이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잡는 방첩 활동. 이거는 해외랑 연결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내를 무대로 하지만은 대테러, 방첩, 보안, 사이버 이 네 개는 국가정보원이 국외만 하게 돼 있지만 그대로 하도록 했습니다. 사실 국내 정보기관을 만들어서 이 네 개 파트를 글로 옮겼으면 돼요. 근데 안 옮기다 보니까 국내 정보기관이 없다 보니까 국외만 전문으로 하게 된 국가정보원의 이 네 개 파트를 그대로 두게 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국내 파트를 하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뭔가 하면은 저는 사실 동아일보에 있을 때, 조선일보에 있을 때 저희를 담당하는 국정원 직원들하고 상당히 친하게 지냈어요. 싸우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 사람들 애로사항을 아니까. 그런 사람들을 IO라 그럽니다. 인텔리전스 오피서라 그래서 뭐라 그러나 정보관이라고 하는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이 동아일보를 담당해서 동아일보에서 일어나는 일, 뭐 협조도 받고 뭐 부탁도 하고 뭐 이렇게 다니고 또 우리나라 정보부처 예를 들면 뭐 기획원, 국방부 다 출입합니다. 보건복지부 다 출입하고 그 다음에 도청, 시청 다 출입합니다. 그 얼마나 많겠어요, 그 조직원, IO들이. 그 방대한 조직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국내 정보 활동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항상 국가정보원은 숨어있는 정보, 언더 캐비넷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었어요.
근데 그렇게 아이오로 뛰던 사람들이 국내 정보기관은 만들지 않았으니까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해외하고 북한만 남았는데 해외로 가려니까 그건 자기 전문이 아니죠. 그럼 어디로 옵니까? 아까 방첩, 보안, 대테러, 그 다음에 사이버, 이 4개 파트로 주로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일부는 갈 수가 없으니까 북한 분야로도 가게 되고, 또 일부는 해외로도 갔죠. 근데, 이 오다 보니까 국가정보원의 특징은요, 이 섹터주의가 굉장히 강합니다. 예를 들어 옛날에 국정원에서 대공수사국이 있어요. 대공수사하는 사람들은, 경찰청에 있는 대공도 그런데, 일반 수사관들하고 수사 기법이 달라요. 일반 수사관들은, 형사들은 저기도 갔다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걸 또 비밀스럽게 하긴 하지만 그래도 많이 오픈되는데, 이 대간 작전하는 대공 정보 요원들은요, 그 감시, 미감이라 그러죠. 미행 감시를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자기네끼리 쫀득쫀득하게 뭉쳐서 자기네끼리 늘 다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안에서도 폐쇄적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방첩 쪽에 붙었습니다. 붙었는데 이 파트를 누가 지휘하게 하는가 하면 해외 담당하는 차장이 지휘하게 돼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 사람들은 뭐 해외, 내가 대공 업무했는데 방첩에 와가지고 해외라고 그러니까 당황하는데, 또 여기에 국내 아이오들이 들어옵니다. 그 아이오들은 또 행동 방식이 달라요. 아이오들은 뭐 요즘은 명함 갖고 다니던가, 명함을 갖고 다니면서 자기가 딱 국정원 직원임을 밝히고 하고, 아까 대공수사관들은 자기 신분을 안 밝히고 비밀리에 뭐 이렇게 노숙자처럼 하기도 하고 경찰 행세도 하고 위장하고 다닙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이 아이오들은 또 각 부처를 출입했으니까 그 부처 장관도 알고 차관도 알고 많이 알아요. 사회에서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일본 말로 쓰게 되면 사와리가 좋은 거죠. 그런 사람들이 대인관계가 좋으니까 얼렁뚱땅 해가지고 그 부서에서 상급자를 형성해버려요. 그러니까 국내 파트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다른 파트에 갔는데, 그들이 인적 자원이 좋으니까 거기서 리더 그룹이 되면서, 이게 뭐야, 날라온 돌이 본돌을 쳐내네 하면서 갈등이 생긴 거죠. 이건 모든 거는 문재인이가 국내 정보원을 만들지 않고 국가정보원을 국외정보기관으로 그냥 돌려만 놔버리니까 그게 막 조직이 와해가 되면서 이런 게 터진 겁니다. 박지원 때, 서훈 때 국가정보원 망쳐먹은 간부들은 거의 다 나갔어요. 인적 정리는 했어요. 근데 이 조직을 이제 국가정보원법 바꾸는 거에 따라서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야, 어떻게, 국내 파트 애들이 해외 분야에 와서 간부질을 하고 리딩을 해? 하고 막 이제 이 불만들이 터져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쭉쭉 올라가서 이제 원장하고 차장하고의 갈등도 생기는 거고, 또 원장은 저도 이제 신문사에 오래 있으면서 이 조직을 개편한다면 어떻게 할까 한번 되게 고민을 해본 적이 있는데, 혼자는 할 수 없고요. 근데 내가 아는, 예를 들면 저는 잡지를 주로 했으니까 잡지 쪽을 하라 그러면 자신이 있었는데, 갑자기 저를 신문 쪽에 보내서 신문을 어떻게 하라 그러면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뭐 그렇게 보내줄 리도 없지만은, 김규현 원장은 외교관으로 오래 해온 사람이잖아요. 외교관. 뭐 학부야 뭐 서울대 치대를 나오는데 그거에 학부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자기가 외실을 해서 외교관을 해왔는데, 외교관이 일로 오게 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국가정보라는 거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국가정보라고 하니까 경찰처럼, 경찰인데 비밀경찰로 봐서 뭐 범인 잡으러 다니는 걸로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간첩 잡는 것도 범인 잡는 걸로 보는 거죠. 근데 간첩 잡는 거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서, 대공수사관들이 움직이는 거는 경찰 내에서도 일반 형사들하고 다르게 논다 그랬습니다. 다릅니다. 그리고 국정원 해외 파트에 대해서는 일종의 숨어있는 외교, 그늘을 음지의 외교로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외교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음지에서 이렇게 하는 외교로 보는데 그거랑 달라요. 음지에서 하는 외교랑 달라요. 그렇게 다르기 때문에 미국도 CIA를 운영하고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생각 없으니까는 국내에서 범인 잡던 경찰 간부를 차장으로 보낸 적이 있었죠. 그 다음에 김규현 씨처럼 외교하던 사람은 국정원장으로 보냅니다. 또 그전에는 검찰에서 고위직한 사람이 또 많이 갔죠. 그건 범인 잡는 기관으로 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차라리 군인 출신을 보내면, 군인들은 적과 싸우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좀 빠른데, 이 국가정보원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북한 내지는 가상적하고 싸우는 개념이거든요. 범인 잡는 게 아닙니다. 외교하는 게 아닙니다.
요 개념을 대통령이나 뭐가 이해를 못하니까 이 김기현 씨처럼 외교관 출신을 보내면은 이분이 국정원 시스템을 잘 알지도 못하는 데다가 그 다음에 누가 제대로 보는지 사람을 뽑을 수가 없으니까 누구 한 사람이 탁 측근으로 붙어갖고 아이디어를 주면 그거대로 따라가다 보면은 왜 저 사람 말 듣고 해 하면서 불만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이게 지금 이렇게 무너진 거예요. 제가 앞선 방송에서 국가정보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은밀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17개인가 18개인가의 연방정보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뭐 마약도 국이기 때문에 국내만 하는 거, 그 다음에 뭐 군만 하는 거, 위성만 하는 거 쫙 있습니다. 그럼 미국에서 9.11 테러가 나왔을 때 CIA하고 어딘가 내가 지금 기록은 봐야 되는데 몇 군데서는 그걸 알았습니다. 테러리스트가 들어왔다는 거를. 근데 그거를 국내에서 테러를 막아야 하는 FBI한테 넘겨주지 않았어요. 서로 정보기관 간에 유통이 안 된 거죠. 이거는 대통령이 그 정보를 이용하는 총책임자니까 야 주라 그랬으면 되는데 대통령도 모르잖아요. 정치인이니까. 그래서 미국은 국가정보장 ODNI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모든 정보기관의 정보를 취합해갖고 필요한 기관에 나눠주고 이렇게 통제를 하게 했습니다. 다른 나라는 국내 정보, 국외 정보 뭐 이렇게 다 쪼개놨기 때문에 그걸 통합할 수 있는 기관으로 미국은 ODNI,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뭐 정보위원회를 만들어서 교류를 하게 해놨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오랫동안 그 역할을 국가정보원이 기무사, 경찰, 뭐 37 부대 이걸 다 통합하는 기능을 해왔는데 이 기능을 문재인 정권이 죽여버리고 국외정보만 하도록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통합하는 기관도 없어지고 하니까 이 국가정보원장도 자기 역할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파악이 안 되고. 그리고 다른 데 협조도 안 되고. 이러면서 우리 시스템이 갑자기 무너진 겁니다, 이거. 저는 뭐 북한하고 내통했다 그래서 그게 이적행위가 아니라 우리 시스템을 망가뜨린 게 그게 이적행위예요. 나중에 터진 다음에 문재인한테 책임 묻지 말고 난 지금 잡아넣자는 게 바로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국가적으로 보게 되면 국내 정보기관이 없다. 그 다음에 다 쪼개놨는데 이걸 통합할 수 있는 ODNI나 정보위원회 같은 게 없다. 그래서 우리 지금 정보가 굉장히 무너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정원에서는 이제 국내 아이유하던 사람들이 이쪽으로 딴 기관으로 가면서 막 화학적 통합이 안 되는 상태인데 또 이들이 대인관계가 좋고 사회 활동을 국내 실력자라고 많이 하니까 이 사람들이 각 기관에서 각 부처에서 리딩 그룹으로 올라오니까 원래 있던 사람들이 넌 뭐야 하면서 갈등이 벌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국정원은 지금 다운돼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럼 우리나라 이걸 종합할 수 있는 기관으로 뭐가 있냐? 대통령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국회 정보위원회가 있어요. 근데 대통령도 정보의 전문가가 아니고 국회 정보위원회는 오히려 적과 내통하는 단체입니다. 거기에는 주사파 출신의 민주당 의원들이 있고요. 거기다 보고하면은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여야 간사가 나와서 국정원장이 뭐 보고했다고 다 알려줌으로 해서 북한이 다 알게 되고 다른 나라가 우리 정보활동 뭐 하는지 다 알게 됩니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다른 나라 정보위원회처럼 다른 나라 정보위원회는 국회 소속이 아닙니다. 이러니 정보가 엉망인 거죠. 그런데다가 갈등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 국가정보원이 제가 계속 좀 문제다. 어떻게 정보위원회한테, 왜냐하면 국가정보원장이든 차장이든 국회 정보위원회가 원하는 정보를 알려주면은 자기들 자리는 유지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내부에 갈등이 없는 걸로 보일 수 있고. 괜히 국회의원들이 막 따지고 들어오면 당하니까 갖다 보고해. 대통령만 알고 그걸 갖고 북한을 와해시키는 데 써야 되는 정보가 만천하에 공개가 다 되는 이런 꼴이 된 겁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1, 2차장하고 원장을 동시에 교체하는 쪽으로 갔는데 참 이게 위기입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여소야대의 정국이니까 국내 정보기관을 만들자는 법을 지금 만들 수도 없고 그러면은 김기현 씨가 갔을 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갔을 때 우리 검찰도 검수완박 법안에 따라서 수사를 못하게 해놨잖아요. 문재인이가 아주 대못을 받고 나갔잖아요. 그것도 퇴임하기 얼마 전에. 그런데 한동훈 씨는 가자마자 시행령을 법에 있는 등자 하나를 이용해서 시행령을 바꿔가지고 수사를 하도록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근데 김기현 원장은 국정원법을 문재인 정권이 싹 바꿔놨는데 시행령으로라도 국내 정보를 할 수 있도록 못했어요.
그건 실력 차이입니다. 한동훈 씨는 검찰을 잘 아는 사람이고 김기현 씨는 모르는 거죠. 그 조직 장악에도 실패해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북 공작은 아예 섰버렸고, 대공수사는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고, 대공수사를 해서 민노총에 숨어 있는 거 밝혔지만 그게 핵심 이슈로 되지도 못하고 재판이 질질 끌어져도 아무도 문제 제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북한 와해시키고 하는 건 꿈도 못 꾸고요. 북한이 저렇게 정찰 위성을 쐈다 그러면은 그 핵심 관계자를 납치해 오거나 테러하고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 합니다. 자, 이렇게 됐으면은 이 정보기관 통합하기 위해서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ODNI 같은 게 없다고 하면은 우리 국가안보실에서 통합해 주면 되는데 국가안보실장이 국가정보장이 ODNI장이 돼서 우리 정보기관을 통합하든지 아니면은 3차장을 둬서 통합하든지 하면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시스템이 무너진 거예요. 시스템. 아까 군은 참모 시스템이 있어서 7명의 대장을 동시에 바꿔도 그럭저럭 가지만 이쪽은 그게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진 데다가 그런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위험한 겁니다. 근데 대통령이 또 동시에 3명을 교체 해임해 버렸으니 이 조직이 돌아가겠습니까? 이런 거 하려면 사실은 이 문제점을 빨리 파악하고 정권 초기에 했어야 되는데 상당히 지금 임기 중간에 해서 혼란스럽네요. 인사자금도 문제지만 국정원이 지금 제대로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국정원을 살리는 방안을 이거 정말 프로들이 붙어야 돼요. 좀 답답합니다. 우리 국가정보원이 창원 이래 최초로 1, 2차장 원장이 동시에 갈리는 국정원이 완전 마비됐습니다. 국가정보원을 문재인이 철저하게 망쳤다는 걸 이해를 하시고 이걸 살리는 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문재인을 따르는 민주당이 다수이기 때문에 법을 바꾸는 게 어렵다면 다른 방법이라도 찾아야죠. 그래서 제가 계속 윤석열 정권은 혁명적인 정권이어야 된다고 얘기했던 게 바로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이 법치를 하는 법조인 그 이해에 갇혀서 꼼짝을 못 하시네요. 그렇다고 한다면 한동훈 장관처럼 0이라도 바꿔서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또 능력인데 그것도 발휘된 게 없고. 그래서 돈자가 된 겁니다. 우리 국가정보 문제를 한번 우리 국가안보실에서 책임지고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하는 게 일단은 저희 생각입니다. 긴 이야기였는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